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합격하고 싶소. 네, 올해가 소띠라 그러더라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책임근제보험 기본이론반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강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OT를 좀 진행을 할게요. 그때 설명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때 이제 과목의 특징이라든지 뭐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 나중에 그런 영상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설명의 자료가 또 따로 있고요. 또 계속 뭐 같이 하실 분들은 5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반 교환이라든지 이런데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 지금은 뭐 기본 이론반이니까 사실 막 기출을 막 분석하고 이러는 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네, 저는 손해사정사 이제 3종 대인으로 2005년도에 자격증 따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이제 대학교 겸임 교수도 하고 있고 강의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책임근제보험을 공부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어떤 뭐 시험이든 어떤 부분에 이렇게 뭘 공부를 하시든 간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우리가 4과목이나 2차에 되는데 그 각각의 과목들은 왜 서로 묶여 있는지 또 어떤 좀 차이점이나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공부 뭐 방향이라든지 뭐 이제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알고 계시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책임근제보험은 그러면 한 어느 정도나 어렵거나 그럼 언제부터 정도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저희가 이 보험제도가요, 이 다수의 그런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동질의 위험 집단을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사고가 나게 되면 다수가 낸 이 각출한 이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으로 이렇게 주고 하는 굉장히 다수가 모이고 또 통계치를 활용한 가장 과학적인 위험 대비 제도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혹은 다양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느낄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그 리스크들을 좀 간단하게 이제 대부분은 신체와 관련된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를 하는 거니까 이 신체와 관련된 리스크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먼저 크게 이제 신체 그리고 이제 생활상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와 이제 관련 있는 배상 책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신체 부분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래 살 것 같은 리스크가 있게 되면 뭐 이제 어떤 보험 가입할까요? 뭐 종신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연금저축 이런 보험들을 가입을 하는 거고요. 혹은 내가 바깥 생활을 많이 해서 많이 다칠 것 같은 그런 리스크를 느끼는 사람들은 뭐 상해보험이라든지, 뭐 교통상해 사망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입을 하고, 뭐 암이라든지 질병에 노출될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은 뭐 질병보험, 실손의료비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입을 하겠죠. 자, 그럼 이런 걸 공부하는 과목은 여러분들 2차에서 공부하시는 3보험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나라고 하면 이제 계약자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피보험자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야 이제 보험금을 이제 받게 되는 거니까 주로 이제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은 약관에 이제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표로 설명드리겠지만 3보험 과목들은 다 약관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내 어떤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뭐 이런 리스크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재물보험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랑은 사실 이제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자, 나머지는요, 배상 책임 리스크예요. 자, 3보험에서 얘기했던 건 이건 물론 이 보험제도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일단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건 이제 똑같은데요. 배상 책임 리스크는 어떤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영업활동 또는 우리 같은 개인의 일상생활 중에 다른 제3자를 다치게 할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러한 손해를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법에 따라서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제3자에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러한 리스크들을 대비해서 이제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것에 나의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상책임 보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자동차 책임보험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배상 책임이 좀 특이한 것이요. 당연히 이 피보험자는 나를 위한 기능 자체가 이 보험제도의 공통점인데요. 책임보험에서는 이 피해자 보호라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들은 다 내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우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대인배상원 그리고 대물배상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보험을 꼭 강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공부하시는 건데요. 그럼 당연히 이 보험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삼보험처럼 이제 약관을 기본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아까 삼보험은 나와 이제 보험회사의 둘만 있는 이런 계약인 거고요. 이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그러니까 뭐 보험 가입하기 전에 가해자 그리고 제3자 이 둘 간의 관계가 한 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뒤에 와서 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3보험보다는 당연히 법률 관계를 한 개 더 공부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거의 운전하는 사람 다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업방법서도 또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어서 별도의 독립된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고 이 자동차 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다 우리 책임근제보험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약관의 종류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개인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우리가 공부할 이 책임보험들은 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활동에서 기인하는 리스크를 다 담보하는 보험들인데 그러면 그 피보험자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의사도 있고요. 건설공사업자들도 있고요. 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담보하는 보험 자체가 또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책임보험 당연히 내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원칙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 보호 때문에 우리 책임근제보험 안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 가입 배상 책임 보험들이 또 다수의 약관들이 또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의 가입 약관도 있죠. 뭐 의무 가입 약관도 있죠. 그러면 공부할 게 또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약관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과목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책임 보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책임 보험 안에는요. 크게 이제 일반 제3자 배상 책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제3자예요. 누가 다칠지 이제 모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뒷파트에 가면 이제 근제보험이라고 이 제3자가 이제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거 사업주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배상을 하는지 그러한 관계들을 이제 다루는 거니까 또 하나 내용이 또 추가가 또 되는 거고요. 또 그 안에는 이제 이러한 영업 활동을 하는 이제 이 피보험자들의 그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은 이제 개인의 일상생활을 또 담보하는 이제 보험들도 나오는데 일상생활보다는 이 영업 활동에 다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다양한 피보험자들 누가 있고 그들의 리스크를 담보하는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이제 들어가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제3보험 같은 경우는 뭐 계약자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료 내는 거고요. 피보험자 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받는데 이제 따로 뭐 인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따로 이제 수익자라는 용어를 따로 지정을 하고 있긴 하는데 결국 피보험자, 보험자 이 둘 간의 계약 관계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다음 우리 책임보험은 이제 제3자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일단 이 피보험자라는 사람이 아까 영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제3자를 다치게 했을 때 그러한 손실을 평소에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서 다시 이제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림만 봐도요. 공부할 게 하나가 더 늘어나요. 이 피보험자와 제3자와의 이 법률 관계를 하나 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 앞부분에는 이 법률에 대한 뭐 민법, 뭐 특별법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와 그 계약 관계인 거니까 다 약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종 다양한 약관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약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뭐 용어는 어떻게 그리고 또 이 피보험자가 뭐 여러 개의 또 보험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또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뭐 그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뭐 조금 참고하시라고 좀 정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신체 손해사정상이니까요. 의학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의학은 뭐 단순히 암기예요. 뭐 법률이 있고 판례가 있고 약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만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일단 강의를 들으시고 계속 자주 이렇게 반복 학습하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보험이 되겠죠. 3보험은 아까 피보험자, 계약자, 약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 책 내용은 전부 다 약관 내용을 쭉 이렇게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 관계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법률이라는 건 민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보험 약관, 그 보험자가 상행위하는 사람이니까 그 계약 관계를 다루는 이 상법 같은 것들은 뭐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3자와의 관계를 다루는 민법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리고 뭐 판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내용이 없어요. 뭐 물론 실무에서야 이렇게 보험금 지급 받냐 못 받냐 이런 면부책을 따질 때 소송 가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뭐 크게 약관 내용 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런 판례 내용은 거의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거의 암기하시고 좀 문제를 적용해서 풀고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시는 과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의학보다는 어쨌든 한 개 더 추가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한 3번째 정도로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책임보험이에요. 우리 과목이고요. 아까 특징이 제3자의 배상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피보험자와 이 제3자의 이 법률 관계를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니까 이 관련 내용 이제 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일반 사인 간의 이 생활 관계를 다루는 건 민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법이 있고요. 또 이런 민법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걸 배우실 텐데 그러한 내용에 또 다 담지 못하니까 특별법의 형태로 또 제정된 것들이 있고 또 특별법을 배우시는 이유는 이 특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되는 이 보험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우실 건데 어쨌든 주 내용은 다 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법 행위로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손해를 줘야 되겠죠. 배상한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금전으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다 우리가 산정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한 손해액이 결국에는 피보험자의 손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대비해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거니까 결국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돈, 즉 피해자의 손해액을 우리가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산정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약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책임보험 약관에는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 자동차보험 혹시 이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그 지급 기준이라고 해서 위자료 어떻게 산정하고 뭐 휴업손해 어떻게 뭐 85% 주고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약관에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자가 그냥 담보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 그거는 법원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갔을 때 판사들이 산정해주는 방법을 우리는 갖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험회사는요, 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준 돈을 전액 다 사실은 보험금으로 주진 않을 거예요. 뭐 무한대로 이렇게 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계약자랑 피보험자랑 이제 보험자랑 뭔가 계약을 체결하고 할 때 어떻게 이제 계약상의 뭐 조건이라든지 뭐 한도라든지 이런 설정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따져보고 나서 뭐 한도에 맞게끔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그걸 지급 보험금이라고 하는데 그건 약관에 나와 있어요. 뭐 손해배상금에서 뭐 이렇게 자기가 부담해야 할 돈이 있으면 빼고 뭐 한도액 내서 주겠다. 그래서 이 손해액하고 이제 뒤에 가면 보험금을 좀 구별하는 걸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과목에서는요, 판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판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과목에서 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이 법원 기준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판사들이 진짜 위자료 어떻게 산정하는지, 뭐 일 못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산정식을 막 이렇게 공표해서 알려주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판례로서 좀 정형화된 부분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 책 내용의 이제 손해액 부분에 보시면 거의 다 판례에 따라 이런 식으로 뭐 산정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뭐 피보험자한테 책임이 있냐 없냐, 뭐 보험회사한테 책임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르는 그걸 가르는 그러한 판례 내용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통점이 있겠죠. 일단 책임보험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책임보험이라고 하면 아까 피보험자고 이 제3자와의 관계를 다루는 이 지금 법률 관계가 한 개가 더 추가된다는 이런 점이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하고 책임 보험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도 책을 보시면 우리와 같은 내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뒷부분에 뭐 불법행위라든지 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우리 과목이나 자보나 똑같아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면 공부 시간을 훨씬 더 단축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자동차 보험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건 그 안에 피보험자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의 손해를 이렇게 보상받는 뭐 그런 뭐 자기 신체 사고라든지 뭐 자동차 상해 특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또 들어가요. 뭐 무범차 상해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하실 게 더 이제 많아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와 제3자의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여기도 당연히 민법이 일단 주가 될 텐데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배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의무보험도 가입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뭐 자배법의 내용도 나올 거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일부 내용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보다는 사이즈가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럼 그 손해를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가해자인 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배상할 자력이 없다 이러면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겠죠. 그 똑같이 우리랑 이제 법원 기준으로 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보험회사가 워낙 이제 계약자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약관 안에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지 그런 지급 기준들을 다 약관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돼요. 나는 보험회사와 그냥 보험회사가 써놓은 약관 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 우리와 똑같이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자동차 보험은 그냥 이 법원 기준 말고 약관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건데 이 약관 기준 산정이나 사실은 법원 손해액 산정이나 이 계산하는 거의 틀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의 일부의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게 이제 뒤에 가면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보에서 썼던 건지 이제 우리 과목에서 쓰는 건지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이 자동차 보험이 어려운 것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가족이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내가 그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또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또 사고를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 또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이런 걸 면부책이라고 하는데 그럼 면부책 관계가 좀 많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뭐 판례의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시면 뭐 좀 중요한 이제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또 판례 내용까지도 또 추가가 되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에 공부하실 부분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요, 이 피보험자가 거의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뭐 그 가게 대부분 영업하는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에요. 뭐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긴 하는데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과목은 그런 면부책 문제를 다루거나 이런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뭐 공통점 차이점을 좀 비교하시고 쭉 이렇게 공부량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험이 우리가 아직은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한 작년 원래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제는 8월 초에 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은 됐고 1월이니까 7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또 7월 달쯤에는요. 거의 공부가 안 돼요. 거의 그때는 막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 풀고 마무리하는 단계라서 공부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또 이렇게 남은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1차를 또 같이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3, 4월은 또 빼야 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빨리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는 학습 스케줄을 짜서 그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좀 이제 가능하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떤 거 이제 공부를 할 거냐면 책임보험을 공부를 하는데 안에 크게 책 안에 이런 제3자 배상, 제3자 배상이라는 건 이제 피해자가 제3자 누가 될지 모르는 거. 그리고 근제보험에서는 아까 제3자가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다 이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책임을 끼쳤을 때 그럼 그 손해를 법률에 따라 배상해야 되는데 그때 법률의 근거가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민법을 내용 많이 배우실 거고 그런 민법에 따라 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걸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 있을 건데요. 각종 다양한 약관들이 나온다. 이렇게 배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손해사정사가 뭐 하느냐? 네, 사고 발생 사실 이런 거 조사해서 원인이나 이런 거 조사해서 보험 약관이라든지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국 손해액 그리고 보험금을 사정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손해사정사야. 그걸 이제 서류로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산정형 문제예요. 그리고 물론 글로 쓰는 약수령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산정을 하는 사람인 거니까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시험을 보니까 뭐 조사할 수는 없고요. 이런 사고 경위 같은 것들을 이제 출제자가 간단하게 지문에 이제 주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아, 이게 이 피보험자한테 어떤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냐 없냐 있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만 간단하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아, 그러한 손해를 주어진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 보험자가 보상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손해액을 우리가 이제 지면에 전제 조건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쭉 산정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계약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도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한도 같은 것 내에서 최종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시험 문제 계산형은요. 손해사정사가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축약해가지고 시험지에 작성을 하는 답안지 작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문제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을 순서대로 쭉 거쳐야지만 이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이 책 내용에서도 앞부분에서 법 배우고 뒤에 가서 약관 배우고 이제 마지막에 산정하는 거 배우고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근제보험도 마찬가지 틀이에요. 그래서 이 근제보험하고 앞에 이 제3자 배책하고는 당연히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민법을 앞에서 다 우리가 먼저 이 제3자 배책을 배울 건데 이 민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다 배울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기초를 잘 하시면 뒷부분에 가서는 이 민법과 관련된 내용은 또 공부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아무래도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 다친 입장에서 좀 열악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나라에서는 공보험제도로 뭐 산재법 이런 거를 가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언이면 선언법, 뭐 어선언법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제 재해보상과 관련된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이런 재해보상과 관련된 법이 어떤 근로자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떻게 그 근로자들이 보상을 받는지 이런 것만 한 개 더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책임을 지는 이 민법은 앞부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또다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문제가 이 민법과 이런 재해보상에 관련 이 법들이 또 어떠한 이런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손익상계라고 할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이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는 약관들이 있고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출 문제, 기출 분석인데요. 요거는 설명회 때 다 얘기를 드렸으니까 원하시면 그 영상을 찾아보시고 오늘 나눠드린 그 서브노트에 요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근 한 3, 4년도, 3개, 4개 년도 정도 좀 자세하게 기출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작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를 맞아서 이게 원래 보통 시험 문제 출제를 다 합숙을 해서 이제 출제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게 합숙을 해서 출제를 한 건지 사실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한 3년 정도 그 전쯤에는 좀 어렵게 나왔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난이도가 하 정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또 작년에는 그 합숙을 못해서 그런 건지 거의 약수령 문제들이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도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됐다라고 봤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시험이 약수령과 계산형 이렇게 나뉘는데 대부분은 이제 계산이 아무래도 배우면
그래도 이렇게 심심하지 않고 내가 산수도 해보고 이게 재밌거든요. 근데 쓰라고 하는 건 정말 다 쓰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저는 계속 약수를 많이 이렇게 강조를 드려.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부터 해가지고 끝나고 수업 시간 끝나고도 이렇게 문제를 드리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써보고 가시라 뭐 이런 연습을 계속 했었는데 이번 시험 문제 진짜 약술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계속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을 때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라도 몇 줄이라도 약술 문제를 모르지만 쓰고 가셨던 분들과 그냥 계산 문제만 덜렁 풀고 그냥 가셨던 분들이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고요. 물론 결과는 당연히 처음부터 연습을 하셨던 분들이 다 합격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약술도 많이 준비를 하시고 또 당연히 계산형 문제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기본기를 잘 튼튼히 해 주시면 우리 특히 책임근제는 절대 배신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의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암기한 게 안 나와버리면 아예 못 쓰는 거고요. 또 단어라든지 용어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면 쓸 수가 없어요. 그 3번 같은 경우에도 그 약관 내용이고 뭐 이제 배우시는 장애분류표 이런 거 못 외우셨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목은요. 그래도 이 계산 문제를 풀려면 앞부분에 법률도 좀 들어봤던 거고 또 약관도 다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조금씩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뭐라도 쓰면 점수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목은 조금만 기본기 튼튼히 해주시면 진짜로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이런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작년에도 다 기출 분석을 해서 이제 문제 풀이 같은 것들도 뭐 강의도 다 진행을 했었고 산정형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제 최근까지 기출이 한 번도 되지 않았던 유형들에 대해서 많이 풀어봤었고요. 또는 최근에 이렇게 기출이 좀 없었던 텀이 좀 오래됐던 그런 유형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강의를 할 때 저는 이제 당연히 이런 기출을 다 분석을 해서 그에 맞게끔 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약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하시는 거의 다가 대부분은 다 앞부분 우리 이제 오늘 살펴볼 이 법파트 부분에서 다 거의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책에 따로 이렇게 약술의 형태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의 그대로 문제가 다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안 나오겠지. 사실은 엄청 중요하게 막 이렇게 다뤘던 이런 부분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기출을 계기로 좀 더 꼼꼼하게 책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께서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샅샅이 이렇게 보고 가자. 이제 그러한 저도 이제 반성의 의미로 이제 삼으려고 좀 꼼꼼하게 더 봐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다른 건 없어요. 저는 계속 기본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약술 소홀히 하지 말자. 그거예요. 뭐 이제 약술형하고 사례형이 나오는데요. 그 비율이 보통은 사례형이 높긴 했는데 이제 작년은 거의 60%가 약술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중을 두시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잘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책 부분하고 근제 부분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근제보험 약관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또 배책은 아까 되게 약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낼 수 있는 문제가 더 배책 부분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어떤 해에는 또 근제에 또 점수가 많이 이렇게 또 부여가 되는 그런 해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느 것 하나 이제는 이제 시험 문제가 시행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이제 소홀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얘기를 드리고 우리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왜 법률을 배우고 왜 약관을 배우고 어떻게 해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지 이러한 유기적인 이런 관계를 좀 빠르게 딱 체계를 정립을 하시면 굉장히 재밌고 또 쉬운 과목이고요. 또 실제로 합격생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공제였나? 그런데 이제 면접 시험을 보러 갔는데 책임근제 과목에서 의사배체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때 막 판례 내용도 배우고 하는데 그런 걸 질문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했다. 뭐 이런 친구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실무에 좀 근접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이라서 좀 흥미를 느끼실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잘 하시려면 안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형 문제가 많이 일단 출제가 되니까 이 손해액을 좀 잘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또 손해액을 산정을 또 잘 못하면 되게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형 문제를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기본 이론 과정이긴 하지만 거의 이 과정을 끝나시면
사실은 계획서에는 기초문제 하까지라고 하 정도는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의 뭐 중급 정도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약관이 많으니까 그런 약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정복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제가 다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근제보험 이런 것도 좀 주안점 특징들이 있어요. 요거는 그때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기출분석 아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험이 그래도 한 8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이게 지금 한 8주 들으시면은 또 기본 이론 책 안 보시면 금방 또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보셔야 되는데 책만 그냥 본다고 해서 이게 공부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책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그때는 이해를 한 것 같지만 책 이렇게 덮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안 보고 또 오시면 또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충분히 읽어보고 또 제일 기억에 오래 남는 건 내가 직접 쓰려고 이렇게 써보면서 하는 건데 말로 하면 쓸 수 있어요. 근데 말로 하지 못하면 당연히 쓸 수 없어요. 그냥 얼버무리는 정도로 하면 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억력을 오래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일단 말로 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써보고 자주자주 읽어보고 그게 가장 기억력에 오래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이런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좀 적극 참고를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약술 부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기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하니까 본인이 열심히 조금이라도 안 하면은 뭔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럼 서로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 볼까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신 거고요. 이 방대한 양을 저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좀 빨리 정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냥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해서 논문을 쓰시거나 이런 공부가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할 때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짧은 기간 안에 효율적으로 합격만 할 수 있는 공부를 사실은 하시면 돼요. 뭐 100점 맞으시려고 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사실은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책에 이 하나하나를 한 줄 한 줄을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당연히 못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냥 크게 그냥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는 그냥 별도로 그냥 알고만 있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꽂혀가지고 막 하나도 안 중요한 막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중에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한테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려요. 물론 게시판에 질문하면 답변을 달아드릴 수도 있는데 전화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왜 질문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꼭 실무적으로 뭔가 필요해서 아니면 혹은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려고 질문을 하시는 건지를 먼저 물어보면 당연히 시험 공부 때문에 질문을 한다라고 하세요. 그럼 얘기를 드려야죠. 잘못 공부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이제 본 경로로 이렇게 오신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엽적이고 분쟁이 많고 이런 문제는 절대 출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채점자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유형화가 되거나 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또 많이 모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도 이 시험을 공부를 했고 다른 것들도 공부해봤지만 특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이 자료도 내 것도 보고 다른 친구들 것도 보고 모으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라면 똑같은데요.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보기에도 촉박해요. 근데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100% 소화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걸 보셔도 되는데요. 대다수가 제가 이렇게 나중까지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것도 제대로 소화 못해요. 그 말인즉슨 답안지에 못 쓰세요. 그러면서 자료만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거의 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에서 거의 출제가 돼요. 그리고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만 단권화해서 자주자주 해서 완벽하게 본인 걸로 소화를 하시면 합격하시는 데는 정말 지장이 없고,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정말 그 서브노트만 완벽하게 소화를 하시고 거기 계산 문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만 보셔도 그냥 기본적인 점수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꼭 기초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계획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수업계획표 아까 제가 갖고 있어요. 이거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아까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이제 학습 목표가 있겠죠? 아까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에 맞춰서 책임보험이 어떤 건지 체계 정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피보험자가 왜 피해자에게 법률상 책임을 지는지에 관련한 법 부분, 그리고 그거에 따른 리스크를 담보하는 여러 가지 보험 상품들 배우는 거고, 요 과목은 기본 이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손해액 산정과 이제 최종적으로 보험금 산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다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을 다 듣게 되시면 이 보험금 산정하는 기초 한 중급 정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푸실 수 있을 거고, 이제 그 이후의 문제들은 이제 또 다른 반에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시간은 다 알고 오셨을 거고, 교재는 항상 이게 작년도 교재, 막 그 전년도 교재로 이렇게 공부해도 되냐고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 과목 말고도 당연히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격증 시험이고 또 특히나 우리 법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는 거예요. 뭐 보험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책값에 돈을 아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이게 작은 내용 정도야 이렇게 고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또 많이 변경이 되고 또 기출 문제가 또 한 번 더 나옴으로 인해서 더 설명드리거나 더 보강된 내용들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 시험의 책은 가능하면 그때의 책으로 당연히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책은 개정법이 좀 반영이 됐고 또 반영을 책에 못한 부분들 그때 수업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근거 판례라든지 각주 내용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 변경이 좀 다소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책으로 하시면 조금 불편하신 부분은 좀 있으실 거고요. 자, 수업 내용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반복을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기를 좀 튼튼히 하는 거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수업은 책,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한 PPT. 그래서 같이 PPT 설명을 듣고 필요한 부분에 책에 와서 밑줄을 긋고 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다지고 그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서브노트를 제가 다 만들어 드렸고 작년에도 계속 이걸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파일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게 또 A4 용지 낱장으로 갖고 다니면 사실 공부할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온라인도 다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걸 다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이 안에 거의 다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내용을 더 추가했어요. 좀 작년보다 이렇게 좀 고칠 부분도 있고 더 간소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거의 PPT 내용 그대로 뭐 정리를 하고 더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텝 1, 2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도록 뭐 괄호치기, 객관식 이렇게까지 해서 좀 철저하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이래서 좀 내용도 많이 두꺼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복습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서브노트는 매일 갖고 다니셔야 돼요, 매주.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도 여기 제가 뭐 연습 문제 같은 건 그 자리에 펴가지고 같이 풀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복습의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놓고 오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좀 가로 같은 거라든지 문제를 좀 풀어오시면 더 좀 빠르게 좀 진도가 나갈 수 있고, 그거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계속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암기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배웠던 내용들 최종 이 흐름도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한 자료를 이렇게 나눠드려서 마무리를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하신 공부하다가 잘 모르시거나, 저는 이제 여기 최소 한 1시간 반, 뭐 빠르면 2시간 정도 전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수업에 관련한 거 질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해소하고 가시고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 잘 공부하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뭐 다른 애로사항 같은 것들 또 얘기를 나누고 해야 또 해소가 되고 또 새로운 방향이 또 이렇게 보이고 해요. 또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그래도 자격증 시험을 먼저 본 경험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자 입장에서 또 조언을 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해드릴 테니까 그런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강의 좌우명은요.
네, 수험생 발목 잡는 과목이 되지 않아요. 이 근제 때문에 뭐 꽈락이 돼서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정말 왜 그런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한테 기본 이론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연간 강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다 저는 단계에 맞춰가지고 이제 1년치 계획을 다 짜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같이 쭉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중간에 이제 기본 강의 같은 건 안 듣고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반이나 모의고사 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듣고 이게 좀 재미가 있어지려고 하는데 이미 시험은 보러 가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의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같이 하면 거의 근제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과목의 점수를 좀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했지. 네, 그래서 네, 이런 강의 좌우명을 늘 쓰고 있고요. 올해도 네, 역시나 뭐 늘 그랬듯이 최선을 다해서 네,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빠르게 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그럼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네, 이제 본 강의로 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